음, 촬영되고 있죠? 도도도도. 자, 못한 거 빨리 해봅시다. 다는 못할 것 같고, 선생님 내신 대비도 많이 찍어야 돼가지고, 최소 독서랑 문법은 찍어봅시다. 그리고 비문학하고 문학은 답은 일단 보여줄게. 음, 그래서 내신 대비한다고 힘들지? 화이팅 합시다. 다들 난리다. 자, 도서 읽기. 세상은 실제로 어찌 돌아가는가? 선생님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지리임 하면서 이제 그 중동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순위파, 시아파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죠? 아, 그랬더니 이란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야, 이거 읽으면서 지금 그 뭐냐,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막혀가지고 전 세계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비닐봉지 값이까지 왜 오르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와, 이런 걸 예상하고 이 책을 선정한 게 아닌데, 책 선정해놓고 보니까 이런 거야. 뭐, 너무 웃긴 거 있지. 신기합니다. 자,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 그 기름이, 그죠, 석유, 화석연료가 우리 현대 이 전 지구에 얼마나 중요한지 봤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세계화의 머나먼 기원 아주 오래됐다 이거죠. 인터넷 생기기 전부터, 그죠? 비단길, 그죠? 비단길이 정말 오래되더라고. 그 뭐냐? 정말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더라고. 그 예설락 도서 4학년 책 보면 세계지리인데 4학년 주제가 읽기 책 이제 세계지리인데 아니 정말 예전부터 있었더라고 이 비단길이. 끊겼다가 또 무슨 정권 들어서면 또 다시 이어지고 또 끊겼다가 그저 한 나라 들어서면서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음. 동양과 서양의 문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을까? 예. 서양 얘네들 도자기도 없던 애들이야. 그 참, 그, 18세기 산업혁명 터지면서 걔네들이 19세기, 20세기 앞서왔지만 21세기부터 동양이 다시 앞서가잖아. 서양이 우리를 앞서갔던 건 겨우 300년밖에 안 돼. 그죠?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그 옛날 러시아 군인들 있잖아. 그 옷 모양을 보니까 몽골 옷이더라. 러시아 맨날 그 몽골한테 두들겨 맞고 살았잖아. 그죠? 그렇습니까? 걔네들.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한 세계화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 옛날 사람들 오직 바람에 의해서 풍차, 그리고 범선, 돛담배, 그죠? 이런 애들. 여기 나오네, 범선. 자, 증기기관과 전신, 이제 드디어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증기기관의 발전과 전신, 그죠? 모스보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세계가 하나로 엄청 좁아졌죠. 그죠? 최초의 디젤 엔진, 비행기, 무선, 그죠? 트럭이나 잠수함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없었지. 그죠? 핵잠수함 하는데 대부분 다 디젤입니다. 그죠? 음. 무선 통신 덕분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가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 바다로 나가는 게 그렇게 목숨 걸고 가는 일이 아니게 돼버린 거지. 그죠? 음. 대형 디젤 엔진 선박인가? 터빈, 그렇네. 컨테이너와 마이크로칩. 네모난 상자인 컨테이너가 어떻게 전 세계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엄청 배달하니까 그죠. 대형 디젤 엔진, 그리고 우리 손안에 세상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마이크로칩 중 세계화에 더 공헌한 것은 샘은 대형 디젤 엔진이라고 봅니다. 왜? 디젤 엔진이 없었으면 삼성 스마트폰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해? 그죠? 스마트폰이 파급력은 더 크겠지.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배달이 되려고 하면은 선박에 대형 디젤 엔진과 컨테이너가 필요하죠. 음, 얘가 더 먼저다, 그죠? 원인, 결과.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좀 이런 거 안 읽어보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 스타일은 우리 알고 있다시피 책을 다 읽고 질문한다 그죠? 재밌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등장. 러시아는 옛날부터 등장했는데 그죠? 한때는 가난했던 중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공장이 되어 전 세계에 물건을 만들게 되었을까? 어떻게가 빠졌지? 어떻게? 원래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중국이죠. 원래 지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도 잘 사는 나라였죠.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우리도 원래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이 이만해지고 우리의 힘이 안 이만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중국한테 잡혀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죠? 이 어느 순간에 그 힘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얘가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면은 이만큼 뚫려버려. 남은 쭉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전 세계가 이거 중국을 가만 놔두고 뜯어먹어버리지. 우리가 그냥 당할 민족은 아니죠. 중국이 우리 먹겠다고 전쟁을 일으켜 우리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도 10년 안에 멸망하게 우리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 수나라 봐봐. 괜히 쳐들어왔다 바보 되고 당나라 봐봐. 괜히 쳐들어왔다 바보 되고 한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전면적 멸망전 건 중국 왕조들은 다 망했잖아. 그죠? 물론 우리 도와주겠다 까불던 명나라도 망했지만은 어휴, 불쌍한 명나라. 명나라 왕이 그때 우리 도와주는 황제가 평생 아무것도 안 했대. 누워서 놀고만 먹었대. 참 그래도 돌아가는 거 보면 중국은 웃긴 나라야, 그죠? 어느 정도 일을 안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 관리가. 그럼 그 다음 사람 임명해 줘야 되잖아. 그 도장도 안 찍어가지고 관리 자리가 막 몇 년째 비어 있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대. 인도의 등장. 인도도 힘이 셌지, 그죠? 인구가 얼만데 영국한테 잠시 조금 좀 그거 했다 뿐이지,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후려잡았던 유럽 열강들이죠. 그들은 다 졌지 뭐. 이제 이런 다시 원래대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힘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시대 흐름은 못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그 3억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멍청하잖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아는 애들이 드물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한 8월 넘어가면서도 애들 헷갈려요. 그래서 소수의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고급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도 천재도 욱 끌어가고 있고 중국 천재도 욱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가지 마라. 우리도 월급 많이 줄게 하는 순간 미국은 끝나는 거죠. 미국이 지금처럼 된 것도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똑똑한 과학자들이 건너가서 그래 된 거잖아. 그죠? 특히 미국하고 유럽은 이게 약하죠. 이거보다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더 돈이 잘 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만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죠? 이게 없으면은 안 되죠. 산업 기반이 무너지죠. 나무로 치자면 얘는 그저 꽃이고 얘는 줄기죠. 농업은 뿌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골고루 잘 돼 있어. 특히 얘가 튼튼하잖아. 신기해, 신기해. 서구 열강들은 여기를 너무 치우쳐 버렸죠. 이걸 갖다 버렸죠. 미국 항공모함 수리를 못 한단다. 우리나라가 없으면. 다양한 분야의 세계화, 넷플릭스, 케이팝, 전 세계 동시에 유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가 우리 것이 최고일 거예요. 92년도 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때 공책 뭐가 유행했냐면 신토부리라고 하는 공책이 몸과 흙은 불이 다르지 아니하다.
아니, 두 개가 아니다. 다른 이자가 아니고 두 이자죠.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죠. 하고 김구 선생님 캐리어 컬처가 흐흐흐 웃고 있는 뭐 그런 공책이 엄청 유행했었거든.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제 백범일주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나는 우리나라가 그죠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는데 돈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국력은 우리를 지킬 만큼만 있으면 된대. 근데 한없이 가지고 싶은 힘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백범일지에 적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거든. 7차 교육과정까지는 이걸 다 배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우리 K 문화만 나오면 맨날 댓글에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라는 댓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도 신기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뭐 몰래카메라, 뭐 트루먼 쇼 하든지 뭐 그런 느낌이 들죠. 댓글에 보면 이런 거잖아. 기리고 이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원한 게 이게 맞냐? 이러죠. 너무 잘 나가니까. 김구 선생님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건데. 그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왜 뉴욕 주가 폭락이 서울 주식시장까지 무너뜨리는가? 전 세계 경제는 이어져 있어서 그렇죠. 무어의 법칙 아주 중요한 거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잖아. 컴퓨터 칩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좋아진다는 무어의 법칙은 앞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가다 잠시 정체기를 가다가 그 뭐냐 양자 컴퓨터 나오는 순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마 전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만큼의 고성능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 같아. 이때 되면은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왜 비행기 속도나 배의 속도는 50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빨라지지 않았을까? 아니, 얘네들이 서비스업으로 돌아섰다니까? 대신 우리는, 그죠? 영하 160몇 도씨로, 그죠? 유지하면서 천연 액화가스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좋아졌지. 쇠빙선 앞뒤로 가면서 북해 다 뚫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배의 기술은 좋아졌지. 그리고 무인으로 운전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아마 유체역학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기술이 있어도 표면 위를 날아다니는 그 무슨 선입니까? 그런 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속도도 충분하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선 그렇게 많은 것이 꼭 가는데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기술의 발전이죠. 비행기, 야, 마하오로 날아봐. 사람들이 5G를 견디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전투기는 계속 마하 뭐 2, 3 계속 빨라지죠. 근데 또 빠르다고 능사는 아니잖아.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 유명한 블랙버드 개 마하 3으로 날았죠. 로켓가 와도 못 맞추고 얘가 슉 지나가 버렸죠. 그만큼 빨랐는데 이 비행기의 결함이 뭐냐면은 이제 하도 빠르니까 이제 공기를 이렇게 압축하면서 가잖아. 압축열이 생기는 거야. 마치 그 우주 왕복선이 이제 지구로 내려올 때, 그죠? 마 10이 넘으니까 그 압축열이 생기잖아.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블랙버드 얘는 조립을 느슨하게 해놔. 기름이 줄줄 샜대. 근데 빠르게 쫙 나면은, 그죠? 이 공기 압축 때문에 그 표면 온도가 500도, 600도 올라가면서 이제 기체가 팽창이 되면서 그게 싹 메꿔진대. 별명이 요실금 비행기였죠. 필연, 후퇴와 과역, 모든 것이 가장 싼 나라에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과역이 코로나19 때 마스크 대란 같은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그렇죠. 온데 중국에서 다 만들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죠? 자, 바이러스, 식습관, 태양면 폭발. 일본 교토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두 식당, 오, 암이나 심장병 덜 걸린다. 식탁에 뭐를 먹는가? 소식하지. 그죠?
위험의 용인 가치가 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비행기 사고는 무서워하면서 매일 타는 자동차 사고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까? 그죠? 암벽 등반, 흡연. 남이 만든 위험은 분노를 할까? 자기 자신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쪽이죠. 더 놀라운 사실 가르쳐 줄까? 샘 서울에서는 오토바이도 타. 죽을 위험을 몸 달고 다닌다.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운전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니까 자동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오토바이를 타니까 사고가 안 나. 그건 좀 사실입니다. 오토바이만 타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심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동차가 왜 여기서 끼어드는지를 몰라. 쌤 근데 운전을 하니까 알아.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저 차는 나를 못 본다 백밀러로. 나는 사각지대에 있다. 조금 속력을 더 내든지 조금 줄여가지고 차한테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뭐 이런 거. 저 택시 하는 행동 보니까 이거 내가 오토바이라고 그냥 밀고 들어오겠구나 느낌이 와. 그죠? 뭐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위험의 계량화 양을 측정한다 그래. 그죠? 가장 높은 위험은 무엇일까? 뭐지? 교통사고. 테러리스트의 납치될 확률과 욕실에서 미끄러지고 이게 훨씬 높지. 그죠? 자발적 위협, 스카이다이빙. 이건 죽으면 되겠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모순적 태도는 왜 그럴까? 목숨 거는 사람이 이거는 왜? 그죠? 이건 자기만 잘하면 안 죽는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한데도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 비자발적,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 자연재해 덜 위험하다? 음, 왜 저자는 생각보다 덜 위험하다 할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게 잘 안 닥치니까 그렇죠. 특이한 지역에서 매가서 그렇지. 우리 문명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예. 물론 선생님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200세까지 살 거야. 그 전에 인류 문명이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때도 의료가 잘 발달할 거니까 100세 전후로는 살 것 같은데 5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살 것 같아. 그죠? 다들 건강 관리하고 하니까. 지속되는 사고방식.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위험을 대하는 태도나 본능은 원시인 시절과 똑같을까? 똑같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3억 년에 걸쳐서 진화를 해왔는데 문명 사회가 된 지는 100년밖에 안 됐잖아. 우리 진화에 뇌에 새겨진 그게 있기 때문에 안 돼. 그죠? 우리가 뱀을 보면 왜 몸에 소름이 돋는데 이 수많은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나왔거든. 그 진화의 DNA에 박혀 있는 거죠. 자, 답책을 빨리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터넷이 교통통신이죠. 인터넷도 맞기는 맞는데 최근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전기기관 선박 그 전까지는 말을 맞자 무역선들이 바람이나 조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항로와 속도로 운항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까지 이거였지 않아? 석탄 뗐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근데 미국이 이제 먼저 디젤로 바꿨고 영국도 그걸 따라하고. 그래서 일본은 석탄으로 하다가 안 되겠네 이래서 자기들도 이제 디젤로 바꿨죠. 범선은 거의 아니지 요트도 아직도 쓰죠. 1840년 북아메리카, 아시아 여러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철도망이 확장되었다지만은 아직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고 시작은 됐지. 스타트는 했지. STAR. 대서양을 가른 최초의 무선 신호. 북아메리카에 도착하고 민간 라디오도 함께 봉신은 아니죠. 그죠?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박스의 도입은 항구에서 하역 시간 단축시켰죠. 전체 물류 비용에는 큰 영향 줬지. 그죠? 시간이 돈인데. 그죠? 중국은 2001년 세계 무역기구 WTO 중심 기지로 급부상했지요. 20세기 후반 무어의 법칙 알고 있죠?
컴퓨터가 두 배씩 그죠? 급성장합니다. 성능이. 펜실베니아 대 학생들이 만든 애니악 재현칩은 원조 애니악보다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은 계산 속도는 비슷했다. 훨씬 빨랐지. 세계화는 자연의 힘처럼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현상. 맞습니다. 앞으로도 후퇴 없이 후퇴는 어찌 될지 몰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국가도 현대 경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미국은 란타늄 같은 금속을 수입에 의존한다. 아까도 히토류 그죠. 히토류가 뭐 하냐면 자석 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핸드폰부터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노트북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태블릿까지 자석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 히토리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이 이걸 무기화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그럼 전 세계는 왜 개발 안 하는? 이게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하다 그러네. 우리도 솔직히 북한하고 통일만 하면 북한에 히토리 엄청 많습니다. 통일해야 돼. 자, 캐나다는 숲이 울창한 나라 맞지요. 중국의 이쑤시개와 화장지를 수입한 기이한 무역이다. 그렇죠. 웃겨. 이게 더 싸, 희한하게. 캐나다 현지에서 만든 것보다. 웃긴다, 그죠? 지난 수십 년간 식량 생산 증대와 보건위생의 발전으로 영양 실조와 기근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크게 준 거는 맞습니다. 구석기 다이어트, 식량 에너지의 3분의 2 이상을 동물성 단백질 얻으려 하는 반면 엄격한 채식주의는 동물성 제품을 일절 거부한다. 아씨,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245쪽 잠시 한번 펴봅시다. 에이, 여기 없다. 노트북이라서 없죠. 옆에 태블릿을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가볍게 읽고 넘어간 것 같아. 245쪽. 왜 없지? 진짜 없어? 세, 삼, 음, 음, 음. 245쪽. 다이어트. 3분의 1이네.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3분의 1이. 에헤이. 엄격한 채식 규제한 동물성 이거는 일절 거부하는 거 맞죠? 음. 세계 최대 장수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기대 수명 2인 스페인 여성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은 일본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건 꼼수가 있어. 알고 있니? 일본은 연금 받아 먹으려고 죽어도 사망 신고 잘 안 하는데 오래 사는 것도 맞는데 우유와 육류를 전혀 섭취 안 하고 쌀과 생선만 먹는 식습관 248쪽. 이거 잘 안 봤는데. 음, 248쪽 안 나오는데. 우유도 많이 먹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영양 실조를 막기 위해서 우유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면서 그죠? 우유도 많이 먹습니다.
자, 60년대 이후 육류와 설탕 소비가 크게 늘었죠. 포도주 소비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은 13년이나 늘었대. 이 포도주 이거 들었는데 포도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오래 산대. 그래서 포도주가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래.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그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양 상태가 더 좋았을 뿐이래. 1969년 술은 안 좋은 겁니다. 현재 요즘 좀 술 좀 줄이고 있습니다. 촌시스타는 논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발적 위험은 그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까 스카이 다이빙, 쌤이 타는 오토바이 이런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별로 안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연재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지. 벌써 30분 넘었네. 빨리빨리 하려는데. 빨리 합시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거나 마이크로칩을 심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문은 과학적 근거가 없죠. 그런데 이걸 막 해. 미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 교통 운명론. 자, 고려하지 않고 100만 미터 하면 사망을 나타낸 거 마이크로모트 빨리빨리 합시다. 자, 미국 병원에서 의료 과실 사망한 사람 비율은 과거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대. 사망 위험이 약 20, 30% 정도만 높아질 뿐이다. 이번하면 위험해져. 저자는 203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 문명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286복. 선생님은 이래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맞잖아. 그죠? 30년 안은 아닙니다. 한 50년? 2050년? 이쯤 되면 대한민국 열대지방 되고 그죠? 우산 태화강 그 중류까지 바닷물 들어오고 그죠? 인류는 종말할 것인가? 286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좋은 소식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고 0.46, 1.8%안 넘을 것이다. 극단적 사건 났을 것이다. 제대로 안 나오는데 2030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는데 기후변화, 팬데믹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한 거 맞나? 팬데믹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태양. 그래서 태양이 그 뭐 분출해가지고 그죠? 20조 달러 든다. 근데 뭐 확률이 낮대. 뭐 그런 거는 기후변화기보다는 태양풍 이야기였습니다. 영향을 주지. 그죠? 자, 저자는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단순한 무역 증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세계와 가장 간결한 정의는 뭡니까? 서로 의존하는 것이죠. 마이크로칩 알죠? 무호의 법칙 두 배. 탈세계화나 자급자족 현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막대한 비용. 아까 나왔죠? 캐나다. 그죠? 그냥 이쑤시개 수입한 게 더 싸. 괜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위험도가 높아도 또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전체, 그죠? 이거다. 하나만이 장수의 정답이 아니다. 전체 중 중요한 것 중에 일부일 뿐이다. 위험. 저자는 1957, 68 팬데믹 나와 있어.
집단 기억 상실에 걸렸다고 말한다.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거 그죠? 데뷔를 해야 되는데, 데뷔를 안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거지, 그죠? 단체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이런 거죠. 테러리즘. 데이터의 감정과 두려움에 기반해 위험을 느끼고 있다. 테러보다 그죠? 심장병 확률이 더 높대. 음, 근데 이상하게 테러를 더 위험하게 생각하죠. 코로나19 팬데믹은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취약적 난리가 났다. 마스크 없어서 난리였죠. 음, 물자, 그죠?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반드시 정답일까? 나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위기 대응력 높여주지만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말은 맞아. 맞아. 이원화 전략, 이원화 전략이 더 힘든데 하려면 리쇼어링 해야지. 안 되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둘 다 하려면 돈 더 들죠, 그죠? 컨테이너가 세계화를 폭발시켰다. 맞습니다. 차세대 기술 혁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북극 항로? 그것도 컨테이너인가? 그 대륙 횡단철도? 그것도 컨테이너인데. 무인선박 상용화 됐어. 자율주행 트럭. 이것도 컨테이너지 뭐. 딱 컨테이너로 나눴지 뭐. 뭘로 해? 없어. 정답. 그죠? 아니 뭐 기차가 대륙간 기차가 국경 없이 다니는데도 컨테이너를 싣고 기차가 달리고 북극 항로 해봐야 컨테이너 싣고 가고 그죠? 딱 규격화된 그걸로 딱딱딱딱 나르잖아. 없어? 부의 총량을 늘렸는데 그죠? 패자도 만들었다. 세계화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불평등과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선생님 초등학생 시절. 지금보다 너무너무 가난했어. 몇만 원 가지고 한 달 살림을 살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단 말이지. 그 대부분 다 가난했어. 우리 동네도 다 가난했어. 다 같이 그냥 딱지치기 하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난한 줄은 알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없어서 그런 거. 근데 지금은 뭐가 가능해? 나는 이렇게 샀는데 쟤는 저렇게 사네? 손 안에 핸드폰이 오면서 그죠?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죠. 샘물 때문에도 우와 너 집 갑바네 라고 말했단 말이지. 부잣집 친구 놀러 가면 친구 개인 방이 있는 거 보고 난 놀랬죠. 나는 할머니하고 같이 쓰거나 그죠? 아니면 형이랑 같이 쓰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와, 나도 내 방 있으면 공부 잘하겠다. 순 거짓말. 공부 안 했을 거면서. 그렇죠. 이게 인간은 그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 간극이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 최하층은 최위층을 보면서 불평등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 너무너무 빨리 정보화 사회가 돼서 다 알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부잣집 있으면 어우 집 크네 하고 끝이지 집 안에 못 들어가 보잖아. 어떻게 살고 뭐 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지. 자기들이 막 찍어서 올리니까. 제로 리스크 사회는 가능한 없지. 불가능하지. 금방 잃어버린 집단 기억 상실. 그렇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벌써 옛날 이야기 됐다. 7년이 흘렀다. 그죠?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잘할 것 같아. 우리는 이 DNA가 희한해. 하도 외침이나 이런 혼란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런 것만 생기면 똘똘 뭉쳐서 그땐 그랬지 않아서 짝짝짝짝짝 대처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안 그렇더라고 그죠? 왜 그런지 몰라 걔네들은. 그때 들었니 손소독제가 좋다. 코로나19에 손소독제가 좋다 이래가 손소독제를 먹는 애들이 있었다니까. 몇 명, 네 명이니까 죽었죠 미국에서. 재택 갔을 때는 숙제 여기까지 42분, 난 30분 만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제 문법 하러 갑시다. 조금만 쉬었다가.